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수능 영어 강사 김도환입니다. 이제 저희가 고2 정시반도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겠다. 이제 학생들 사이에는 내가 정시를 해야 되나 수능으로 대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자 이제 수업 개강 소식을 알려드리고 조금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선택과 집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번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작년도에 이제 한 아이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수능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오타쿠 같다 해가지고 정말 수능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리고 그 분석에서 쾌감이 좀 많이 커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많이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이제 저는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제가 20살 때부터 강사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어가지고 그 해당 과를 가는데 목적성은 뚜렷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아직은 영어가 상대평가일 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정시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투스랑 생각의 차이 이 두 군데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요. 이투스에서는 이제 N수랑 고3 최상위반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입시 실적, 정확히는 입시라기보다는 성적 향상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3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좀 너무 비현실적일까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제 5등급이었었던 친구가 수업 듣고 나서 6월 모의고사에 이제 1등급을 맞았어요. 물론 작년 6월 모의고사는 좀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9월 이거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9월과 수능에서 둘 다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 9월에 들어와서 이제 9월에는 3등급을 맞았던 친구가 이제 올해 작년 수능에 1등급 맞아서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 갔어요. 현재 저랑 같이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투스랑 물론 이제 생각의 차이는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커리큘럼 총괄 다 제가 하고 있고요. 이투스에서도 전체 커리큘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으로는 제 수업을 한번 들어오면은 신기하게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이탈률이 상당히 많이 적습니다. 아이들이 기존에 영어를 배웠을 때 좀 암기 위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특히나 내신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근데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후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공학적이고 구조적인 접근들을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정말로 글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 이러하다라고 선생님이 알려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세워놓은 일종의 원칙들을 따라오다 보면은 제 답과 그리고 세상에 많은 글 잘 읽는 사람들이 내는 답이 이제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과생들이 좀 많이 좋아해요. 이 과탐이랑 그리고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좀 많이 비슷한 감이 든다. 저는 정말 퍼즐 풀듯이 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은 강사들 중에서는 젊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패션, 열정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워낙 이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강사분들보다는 더 자신감 있게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제 꿈이 이 강사가 좀 일찍 잡혔었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일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이 직업을 즐기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즐기면은 학생들도 수업을 즐기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점도 이제 저의 이제 그 강사로서의 강점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고2 학생들은 정시형 수업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시 공부는 영어에서는 어떤 점이 크게 다른가? 두 번째로는 혼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혼자 한다라면은 어떤 조건이 좀 충족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고2부터 시작해도 괜찮은가? 이제 3년짜리 커리큘럼이잖아요, 수능은. 근데 고2부터 해도 괜찮은가? 네 번째로는 이제 향후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고 이제 컨텐츠는 어떤 것들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정시 공부는 뭐가 다른가? 일단 요거는 제가 고3 설명회에서도 똑같이 이제 말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수능은 이제 공부를 들어가려는 학생들한테 이 매테리얼이 다르지가 않아요. 자료가 다르지 않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내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았었던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용이 얼마나 숙달이 되었는가,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어법과 서술형은 무엇인가, 또는 뭐 문제 유형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를 숙지해야 한다라면은 수능에서는 how가 중요합니다. 이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확실히 잡아야지 이제 수능에 좀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뭐 EBS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능에서 뭐 EBS가 중요하다 말을 하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저도 EBS 연구를 많이 하죠. 체감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 이제 EBS가 직접 연기가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EBS를 7회독, 8회독 하는 게 타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EBS를 7회독, 8회독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의미는 있을 거예요. 지문 읽는 법을 내가 개선해 나간다, 한 단계로서 회독을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EBS 내용 자체를 외우고 숙지하고 수능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능,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학습의 본질은 내가 이렇게 풀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네, 이 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떻게 풀 것이며 어떻게 풀었으며 어떻게 풀 것인가, 요걸 좀 많이 끄집어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논리적 독해랑 이제 추론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수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당황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읽었었고 이게 좋았었다라는 경험들을 남겨야 돼요. 대신에 이제 수능 영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다라면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A 문항은 이렇게 읽고 B 문항은 이렇게 읽는다 라는 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론이 너무나도 많게 되면은 막상 시험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지? A 케이스인가 B 케이스인가 헷갈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논리 구조 가지고서 이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뭐 모의고사를 풀어보셔서 조금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 제목 문제를 풀 때의 느낌과 순서 삽입 문제 또는 뭐 빈칸 문제를 풀 때의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걸 알 거예요. 주제 제목 문제 풀 때는 굉장히 러프하게 읽어도 됩니다. 왜냐? 메인 메시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중심 맥락을 파악해야 되니까. 반면에 순서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메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순서랑 삽입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초점이 달리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해석본을 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 시험인가 문제적 남자인가 이런 고민들도 종종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존에 여러분들이 달달 외웠었던 영어 단어 많이 외워야 돼,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수능만의 영어 학습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슬로건인데, 당신의 감성적 영어를 이성적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 슬로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에 따라서 문제를 풀었을 땐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감에 따라 푸는 것 자체가 시험에 있어서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습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감으로 풀었어. 그럼 다음번 시험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넘길지가 정말 막막해요. 단순히 그때 컨디션이 좋았었던 거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으로 풀지 않고 일종의 방법론이나 아니면 내가 독해 태도들을 개선을 해서 항상 똑같이 접근을 할 거야를 잡아야지 학습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감에 따라 나오는 성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성적을 만들어가는 데는 이제 제 수업이 아마 좀 적합하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부끄럽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향하는 거는 무조건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론은 지양하고요. 안전하고 실전적인 풀이법을 상당히 지향합니다. 제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추후에 듣게 되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글의 주제문이 이것이며 뭐 이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것이다,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글을 다 읽어야지 보이죠, 그런 것들은. 근데 시험에서는 우리는 첫 문장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탁상 공론에 해당하는 되게 이상적인 독해법 자체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을 추적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읽지 말고 여기서는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수업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을 이제 요약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가 수능 영어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혼자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신 공부를 혼자 하기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능은 3년짜리 커리큘럼이에요. 이걸 혼자 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성적을 잘 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고민은 있겠지만 충분히 계속해서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고2잖아요. 고3 거를 풀어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작년 9월과 수능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랬을 때 이런 어려운 수능들을 마주했었을 때 정말 좋은 컨텐츠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다음번에는 어떻게 풀 수 있는가의 프로세스가 완성되어 있었을 때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강사로서의 제 지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제 수업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자습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게. 그게 정말 합리적인 수업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할 때 또는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주된 초점은 다음에 세 가지로 잡혀요. 첫 번째 coherence, 두 번째 consistency, 세 번째 content로 잡히는데 coherence란 단어부터 문장, 문장부터 문단까지 일관된 풀이법으로 배우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의 단어를 외웠었던 게 많이 좀 파편적으로 외우셨을 거예요. 이제 뭐 A 단어, B 단어 완전히 관련 없는 것처럼 느꼈을 텐데 어원과 접미사, 접두사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와 더불어서 수능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뜻으로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알겠지만 되게 구체적인 지문들이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 한정된 이 한 문단 안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폭이 넓은 뜻과 추상적인 뜻들이 많이 쓰입니다. 단순 단어에서조차 수능에서 이제 쓰이는 단어들을 이제 그냥 단순 사전을 쳐서는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논리 유형과 추론 패턴들까지도 이제 일관성 있게 배워야 될 겁니다. consistency는 뭐냐?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은 3년 커리큘럼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1년 커리큘럼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5에서 7주 정도의 학습 사이클을 가지고선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능은 1년짜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학습 사이클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일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영어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국어랑 수학에 비해서. 물론 사회탐구나 과탐에서 지구과학은 좀 예외기는 해요. 그래서 주요 과목들 사이에서 영어가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최소 학습량은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N수를 이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시 공부를 할 때 국어, 수학, 탐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비중이 영어가 절대 압도적으로 높게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제를 내줄 때도 그런 밸런스들을 고려해서 이제 내줄 겁니다. 그렇다고 적게 내주는 편은 아니기는 해요. 이제 영어가 이 정도라면은 다른 과목이 더 올라가야 한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텐츠는 수능 특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제 내신하고의 차이점이 크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재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비교 포인트가 될 거라서 내신에서는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배웠던 지문이 나올 거라서 학습 방향도 많이 다르고요. 이제 수능에서 요구하는 추론 방식이 적용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수능은 좀 새로운 문제 또는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누군가한테는 수능과 평가원이었었던 이 지문들을 학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때의 초점은 이 지문을 외운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풀 것인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2 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처음에 고민사항일 것 같고, 고2 때부터 시작한다라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요게 이제 좀 고민 포인트로 잡힐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신과는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신입이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저는 항상 OT 강의를 줘요. 이게 내신에 있는 사고방식이랑 수능에 있는 사고방식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제 수업을 처음에 갑자기 들어오기에는 학습에 난항점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형 수업이 아니라 이해형 수업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좀 많이 낯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형 단어,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었던 거죠. 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 뜻들을 외워야 할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가진 단어장은 제가 직접 단어 타이핑을 다 합니다. 이 의미들을. 그래서 수능에 가까운 이 단어 의미들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게, 폭이 넓게 학습할 수 있게 제가 따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형 문장 학습.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고2 수업에서 좀 많이 다름을 느낄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대명사를 배웠어요. 근데 해석을 합니다. 이거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실제로 이렇게 해석해요? 안 됩니다, 그거. 원어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수험에 이제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도 관계대명사니까 뭐 뒤에가 비어 있어야 돼 이런 생각하고 해석하지 않아요. 단순 그냥 수식어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이런 지점들이 이 내신형 학습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지점일 거예요. 수능에서는 어법 문항이 단 하나만 나오고 최근 추세는 어법을 쉽게 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법을 세게 배워야 할 필요성은 없어요. 오로지 문장학습은 어디냐? 해석으로만 가야 돼요. 해석이 내가 이제 매끄럽게 되는가만 집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후처리가 한 번 더 들어가야겠죠. 그 후처리 작업까지 배워야지, 정보 추출을 효과적으로 하는 법까지 배워야지 올바른 수능형 문장학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형 논리랑 접근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고2 단계에서는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고2 때부터 하게 되면은 메리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마 심화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3 지문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2랑 고3 지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배경 지식 수준의 차이가 커요. 내가 해석하고 문장 해석도 깔끔하고 논리도 알아. 그런데 내가 이제 완전 처음 보는 지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2 때부터 비교적 여러분들이 좀 알아차리기 쉬운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논리랑 문장을 확충한 뒤 고3에서는 더 나아간 부분들, 좀 더 능숙하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 게 이제 고2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학생들의 좀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즌2, 현재 시즌이 이제 시즌2예요. 육모 전까지가. 시즌2는 어떻게 컨텐츠가 운영이 될 것인가? 일단은 다음에 네 가지를 이제 볼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대비, 수능형 문장학습에 들어갈 겁니다. 대비는 이제 제 교재의 이름이고요. 제가 다 자체 제작한 교재예요. 수능에 맞게 어법도 전부 다 재구성을 했고요. 어법의 초점이 아니라 해석에 초점을 두는 이제 방향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건은 마찬가지로 제 기초 개념 교재에 해당하고요. 이제 논리에 대해서 배우고 추론 방향에 대해서 배울 교재고요. 세 번째로는 별도 단어장과 수능형 단어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제 교재가 있을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재는 아니고 요 교재들의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었던 거는 적어도 꽉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까지 후처리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갈 건데, 이 실전 모의고사는 듣기 빼고 핵심 문항들만 집중을 할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3등급이든 4등급이든 상관없이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만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끔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랬을 때 맞춰야 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어야지만 이해가 잘 가는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만 제가 선별을 해서 이제 저희 개념 적용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설명을 하자라면은, 이제 대비 같은 경우에는 수능 평가원 EBS 문장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많이 비판하는 문장 교재들과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이제 강사들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잘 나오지 않는 특이한 문법이 들어간 문장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지양합니다. 차라리 그 문항을 처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향을 배우는 게 더 낫다라고 봐요. 100만 개의 문장 중에서 10번밖에 안 나온 그런 문장들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과 평가원 EBS, 평가원이 바라보는 문장에 대한 시각이 반영된 걸로 최대한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 학습을 할 때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문장을 해석했는데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의 다양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윗 맥락을 알아야지 이제 알 수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학습이 좀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자 문장 하나만으로 의미 파악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만약에 문제에 있었다라면은 중요한 문장이었을까 아니었을까까지 추론하는 것까지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 유형별 그리고 문장 구조 및 의미론까지 배울 건데 구조 자체보다는 이제 의미론에 집중해서 특정 구조에서는 어떤 단어들의 힘이 세진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이고 실전적인 문장 해석 연습을 할 거고 학생들이 난항을 겪는 부분들은 제가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별도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인 교재로 슬로건인데 이제 슬로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 개념의 철자들이에요. 총 3가지 논리 개념을 배울 거고 좀 많이 직관적일 거예요. 좀 이과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선은 현 시점에서는 고2 모의고사, 교육청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들을 위주로 수록을 했고요. 논리 유형별, 추론 단서 유형별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날 건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교재들을 보면은 빈칸 파트, 주제 파트, 순서 파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장, 요지, 주제, 제목 풀 때는 거의 다 비슷하게 풀어요. 사고 과정이 비슷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묶어놓고 빈칸 문제에서 어떤 문항과 어떤 문항의 사고 과정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나눠가지고선 분류를 했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직관적이고 단순하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글을 읽는 목적성은 글을 읽는 태도와 이 추론 루틴을 확립하려고 하고 별도 단어장 배부될 거고요. 요거는 이따가 상세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유형 학습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이 마무리되고 다시 반을 들어갈 건데 실전 모의고사 풀이가 같이 들어갈 거고 이제 들어오면은 진도가 좀 나간 상태라서 내가 못 배운 것도 있을 텐데 실전 모의고사 들어갈 때 같이 개념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좀 안 보이죠? 보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단순 단어 하나의 단어 의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 be afraid 한 다음에 of 같은 거 나오죠. 그러니까 afraid는 반드시 of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신형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afraid가 나왔네 또는 sure이 나왔네 또는 뭐 여러분이 흔히 배운 개념으로 타동사가 나왔네? 그럼 그 뒤 범주까지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접속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끄는 단어장이에요. 시중에 없습니다. 아예.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는 뭐 AI 절대 못해요. 이거는 강사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야 돼가지고 오로지 제 강사가 노력을 해야지 만들 수 있는 컨텐츠여서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수능에서 의미 파악하는데. 그리고 이제 클리닉 시간에는 실전 하프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이제 제가 자체 제작한 것도 풀 거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좀 괜찮은 것들도 좀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자신의 실력 점검을 하거나 자신의 한계점을 이제 찾아보거나 같은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제가 1대1로 이 문제점들 피드백을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수준에 맞게 컨텐츠가 나갈 거예요.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다 똑같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은 전체적인 학습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 일단 현장 강의를 메인으로 생각하고요. 클리닉과 이 과제 관리가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클리닉 때는 이제 라운드형으로 구성을 했고요. 1라운드에서 쉬운 모의고사 풀고 2라운드에서 이제 1라운드 통과자에 한해서 통과 못한 사람들은 별도 학습이 따로 있을 거예요. 통과한 사람들은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난이도 차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며 이제 학생들이 어떤 추론이 좀 더 필요한가 같은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과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제가 과제를 쪼개서 나갈 거예요. 영어 학습 부담 절대 느끼면 안 돼요. 이제 국어랑 수학 때문에 이쪽이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대학교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국어랑 수학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대학권이 결정된 다음에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성적을 얻는다에 가까운 이제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학습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이제 매일매일 소규모로 과제가 나갈 거고, 강사랑 조교가 이제 제가 카톡방이나 아니면은 1대1로 계속 접촉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실시간 질의응답이 계속해서 있을 거고요. 학습 부담은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지속성을 올리고자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과제 관리 측면은.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시즌 2가 이제 6월까지예요. 6월 이제 모의고사 전후로 끝날 거예요. 아니구나. 재학생반이니까 이제 고3 그 기말고사, 미안해요. 기말고사 때까지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냐, 뭘 초점으로 하냐, 수능형 문장 해석을 배울 거고 논리 추론 이제 기초 개념을 배울 거고요. 이제 고3 6월 모의고사가 나오고 나서 제가 전략 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 설명회를 할 때 좀 언급을 할 건데, 현재 경향이 어떻게 되며 향후 수능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방향을 좀 학습을 해야 된다. 저는 문제 예측은 안 합니다. 학습 방향을 좀 잡아주려고 해요. 저 예측은 무당 분들이 아마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반영 컨텐츠를 수업에서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반, 고2 수능 영어반은 정규 수업 자체는 7시부터 월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클리닉은 5시부터 7시까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 강동에 올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클리닉이 붙어 있는데, 이게 나름의 더 메리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은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온 게 있고 나서 제가 이제 풀이 방법을 보여주고 얘네를 비교 분석하면서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숙제가 안 돼 있으면 클리닉 시간에 시킬 겁니다. 추가 컨텐츠를 푸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내 학습이 완결성이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돼요. 100문제 풀어서 기억이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학습의 본질은 피드백이라서 내가 한 게 있어야지 배우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배치했어요. 저는 클리닉을 뒤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앞에 배치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여태까지 좀 감성적으로 봤었던 영어가 좀 이성적으로 바뀌는 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내년까지의 좋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제 수업만 들으면 되겠다,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를 제가 학생들한테 심어주고 싶고요. 그래서 꼭 수업을 들어도 되진 않지만 들을만 하겠다라는 인상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면은 좋은 설명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의 차이 수능 영어 강사 김도환이었고요. 감사합니다.